이번 시간은 소인수분해 시간입니다.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듭제곱이라 함은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거듭한다는 것은 여러 번 한다는 뜻이 되겠죠.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여러 번 더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 번 더한다는 것은 바로 곱셈을 의미합니다. 2를 3번 더한 것은 2에 3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히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를 한번 3번 곱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번 곱한 2를 먼저 써주고 3번 곱했기 때문에 3번 곱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위에 작은 글자로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래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하게 되는 수 또는 문자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미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곱해진 횟수, 즉 곱해진 수 또는 문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표시한 이게 지수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게 밑, 위에 있는 거를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하는 것을 다시 연습을 해보면은 2를 2번 곱하면 2에 조그만 글씨로 2를 쓰고, 읽을 때는 2의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를 3번 곱하게 되면은 밑에 2를 쓰고 지수에는 3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2의 세제곱이라고 있습니다. 2를 4번 곱하게 되면은 밑에 2를 쓰고 곱한 횟수인 4를 위에 조그만 글자로 써줍니다. 이게 지수가 되겠죠. 이거는 2를 4번 곱했으므로 2의 4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숫자의 곱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7을 이렇게 5번 곱하게 되면은 밑이 7이 되고 지수가 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7의 5제곱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참고로 3을 한 번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로 3이라고 씁니다. 지수에 1이 온다는 거는 마치 분수를 나타낼 때 1분의 3과 같은 숫자를 분모가 1이 되므로 3이라고 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듭제곱이 항상 결과가 1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이란 숫자는 아무리 많이 곱해도 그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을 한 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00번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1의 거듭제곱의 결과는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소인수란 말과 분해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소인수가 뭔지 알면 되는데, 소인수는 자연수의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거, 다시 말해서 소인수라는 거는 소수인 인수를 말합니다. 소수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인수가 뭘까요? 인수. 인수라는 거는 약수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말하죠. 인수랑 약수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소인수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인 6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본다면은 6의 약수는 1과 6, 2와 3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6의 약수를 나타낼 때 그 중에 소인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2와 3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을 소인수들만의 곱인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소인수분해 방법이 지금 교재에 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세 번째 방법을 가지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84라는 숫자가 있죠. 84라는 숫자를 84를 나눌 수 있는 소수로 나누면 됩니다. 2로 나눴을 때 42가 몫이 되고,
그 몫은 다시 2로 나눴을 때 21이 됩니다. 21은 다시 3과 7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누어진 숫자들을 전부 봤더니 마지막에 남아있는 숫자가 2랑 2, 3과 7, 요 숫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84는 2가 두 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3과 7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라고 이렇게 쓴다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소인수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번 나와 있는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소개되어 있는 방법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방식이죠. 이렇게 세로로 나누는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84라는 숫자를 2로 나눠서 42가 남고 다시 2로 나눠서 21이 되고 3으로 나눠서 7이 됐기 때문에 겉에 있는 이 두 개, 3 그리고 7 이렇게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이라는 숫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세 번째에 등장했던 이 가지를 나누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36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18이 됩니다. 2는 소인수이므로 놔두고 18을 2로 나누면은 몫이 9가 됩니다. 그리고 9는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겠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겉에 있는 숫자들을 남아있는 소인수들을 곱으로 표현해 준다면 36이라는 숫자는 2가 두 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로식으로도 한번 해보면은 36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눴을 때 18이 몫이 되고 2로 나눴을 때 9가 몫이 되고 3으로 나눴을 때 3이 몫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곱해주면은 36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인수 분해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13분의 5가 3번 곱해져 있는데 이것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3분의 5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13분의 5 그리고 3번 곱했으니까 세제곱 이렇게 써도 올바른 답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13분의 5 곱하기 13분의 5 곱하기 13분의 5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이렇게 분모에는 13이 세제곱, 분자에는 5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어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5번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분모에는 2가 3번 들어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라 써주면 되고 3이 2번 들어있기 때문에 3의 제곱 그리고 5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곱하기 5 해주고 분자에 2를 써주면은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되게 됩니다.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2의 a제곱은 8이 되고 3의 세제곱은 b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a, b가 자연수란 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2의 a제곱은 8, 등호가 사용되어 있는 등식이 되어 있으므로 한번 모양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 같은 경우에는 2가 3번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2의 a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2의 세제곱이 같기 때문에 밑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3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3의 세제곱은 b라고 되어 있는데 3을 실제로 3번 곱해보면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9에다가 3을 곱하면 27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b에 해당하는 값은 2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은 30이 됩니다. 30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40을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세로셈으로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4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를 나눴더니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나눴더니 10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맞은 숫자를 한번 넣어본다면 40을
2로 나눴을 경우에 20이 되고 20을 다시 2로 나눴을 경우에 10이 되겠죠. 자, 이제 10을 2로 한 번 더 나눈다면은 5가 남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소인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숫자를 써주면 2가 3번 들어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5가 한 번이기 때문에 40이란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3을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63이라는 거는 7 곱하기 9로 물론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9는 소인수가 아니죠. 9는 3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2의 6제곱이 나와 있는데 2를 6번 곱하면 64랑 같은 숫자니까 틀린 숫자가 되겠죠. 자, 3번, 3을 2번 곱하고 7을 곱하면은 9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63이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봤을 때 전부 소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2를 2번 곱하면 4, 3을 곱하면 12, 거기다 5를 곱하면 60이 되겠죠. 반대로 곱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올바르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건 역시 틀린 답안이 될 거고. 5번, 2의 6제곱 곱하기 9는 64 곱하기 9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63보다 훨씬 큰 수가 되는 거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떤 문자의 n은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n을 살펴봤더니 n은 40 이상 60 이하인 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40, 41, 42 쭉 해서 60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인수가 5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n이 5의 배수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보다 큰 수 중에서 5의 배수를 생각해 본다면 40, 45, 50, 55, 60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겠죠. 40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5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은 2를 3번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한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45도 봅시다. 45는 5 곱하기 9로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9가 3의 제곱이므로 3의 제곱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을 살펴보면 50은 5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10은 다시 5 곱하기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숫자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5는 5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소인수 분해가 완료가 됐겠죠. 60이라는 숫자도 나타내보면 5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는 다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가 2의 제곱이므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나 조건에 보면 소인수 중에 가장 큰 수가 5가 된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소인수가 5보다 크게 된 55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조건에 맞는 숫자가 40, 45, 50, 60, 4개가 되므로 자연수 n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5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5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5로 나누게 되면은 75는 몫이 15가 되게 됩니다. 다시 15를 소인수인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5가 되겠죠. 이렇게 끝을 살펴봤더니 가지 끝에 5하고 3, 5 소인수가 이렇게 3개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곱으로 써주게 되면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인수는 이렇게 인수 중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3과 5 두 가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다음 수 중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 이른바 제곱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데요. 자연수를 제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를 2번 곱하면 1이 되겠죠. 2를 2번 곱하면 4, 3을 2번 곱하면 9, 4를 2번 곱하면 16, 5를 2번 곱하면 25, 6을 2번 곱하면 36, 7을 2번 곱하면 49, 8을 2번 곱하면 64, 9를 2번 곱하면 81, 10을 2번 곱하면 100, 11을 2번 곱하면 121, 12를 2번 곱하면 144, 13을 2번 곱하면 169, 14를 2번 곱하면 196, 15를 2번 곱하면 22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225. 이 숫자들을 바로 제곱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곱수들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소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런데 4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쓸 수 있으니까 2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의 제곱은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6의 제곱은 6 곱하기 6이니까 이거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생각한다면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7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8의 제곱은 8 곱하기 8이 2가 3번씩 있으므로 총 2가 6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9의 제곱은 3 곱하기 3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3이 4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의 제곱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11의 제곱은 그대로,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12 곱하기 12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4는 2가 2번씩 총 4번, 3이 2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의 제곱은 그대로, 14는 2 곱하기 7이 2번씩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15의 제곱은 3 곱하기 5가 2번씩 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제곱수들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뭔가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제곱수들을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수가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은 3을 3번 곱해서 만드는 숫자죠. 3의 세제곱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27은 제곱수가 될 수 없습니다. 44를 소인수분해하면 4 곱하기 11이 되고 4는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44는 제곱수가 아닙니다. 3번도 마찬가지겠죠. 2의 지수가 지금 1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홀수가 있으므로 3번도 제곱수가 아닙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가 모두 짝수입니다. 따라서 제곱수는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 바로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세제곱 곱하기 13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거, 곧 제곱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방금도 했다시피 제곱수는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세제곱 곱하기 13이라는 숫자에 어떤 숫자를 곱한다고 해봅시다. 이 숫자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과 13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최소한 11이 한 번, 13이 한 번 더 곱해졌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11 곱하기 13에 해당하는 143이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수가 되게 됩니다.